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김포 풍무중학교 내신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중 같은 경우 전체 난이도는 중3 정도로 별 5개라고 치면 한 3.5 정도 되겠네요. 너무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거나 중간 난이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 자체들이 굉장히 길고 꼼꼼하게 글이 많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전부 생명과학 단원이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5단원 동물과 에너지 파트로요. 생명과학 단원 특성상 디테일한 부분을 꼼꼼하게 외우고 문제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 공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단순 암기도 항상 필요하지만 변형된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실험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들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3문항으로 총 2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 학교들은 한 24에서 26문항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21문항은 굉장히 문항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인 즉슨 문항수가 적어서 한 문항당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틀리면 확 깎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과 에너지 4단원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질문과 실험 내용이 대체적으로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길고 글이 많고 꼼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는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4단원에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문제, 두 번째는 5단원에서 영양소 검출 실험 문제, 세 번째는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푸는 대표 문항 이외의 새끼 문제로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물어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였어서 응용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요. 각 단원별로 변별력을 가르는 난이도 상 문제가 한 2-3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씩 설명을 해볼게요. 문항 2번을 보시면 광합성에 따른 B2B 용액 실험 문제네요. 대표적 실험 문제였고요. 시험관 ABC가 있고 거기에 B2B 용액을, 초록색 B2B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을 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뭔지, 빛이 필요한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만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CO2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B2B 용액의 색깔이 변한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5번 문항을 보시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 빛의 세기, 그리고 또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까지 광합성량의 변화 관계를 묻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관계를 알고 광합성의 최적 조건, 그리고 어디에서 한계가 있는지, 온도는 어디를 넘어가면 되는지, 광합성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광합성이 그냥 계속 많이만 일어나는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계셨어야 했고요.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문항 10번을 보시면 영양소 소화 과정 문제네요. 이제 저희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각각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고 어떤 기관에서 소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외우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문항이었고요. 문항 15번을 보면 혈액순환 경로를 판단하는 문항이네요. 이제 순환계에서도 심장의 구조, 이제 그 그림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좌우로 나뉘고 심방과 심실로 총 4가지 부위로 나뉜다는 걸 이해하고요. 거기 4가지 부위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동맥과 정맥들에 대한 이름, 그리고 거기 안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들의 기능과 특징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맥혈, 동맥혈의 변화나 산소 농도에 대한 차이를 판단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항 17번을 보시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구조를 보고 그 기능과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의 두께, 아니면 판막의 유무, 이제 혈관의
얇기 정도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들을 다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는 있지만서도 선지들이 되게 길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내신 대비 수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실제로도 김포 풍무중학교 친구들도 고득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에서도 학원의 커리큘럼 수업을 잘 따라오고 숙제를 제대로 성실하게만 풀어냈다면 고득점 한 95점에서 100점까지 이제 수월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김포 풍무중학교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